네, 오늘도 시장은 너무 뜨끈뜨끈합니다. 바깥 날씨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온기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인데도 이렇게 시장에 힘이 남아있을 줄이야라고 네네네. 생각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서 시장이 난리가 났다 이렇게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와, 원화 강세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90원 선 깨졌네요. 오늘. 예. 네, 일단 우리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의 뭐랄까 경제 아니면 그 국가의 건전성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바로미터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환율 같은 경우는 좀 급하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이 경제 측면에 있어서 좀 뭐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그널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잘 보시면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항상 네. 보여드렸던 건 이제 월봉 차트 보면은 크게 추세대가 있는데 그 추세대를 깨버렸어요. 그럼 결국 추세대를 깼다라는 것은 결국 1,100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요인의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달러 약세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90.7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보통 미국은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도 같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시는 화랑인데 달러 가치만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시장이 얼마만큼 좀 왜곡돼 있나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네네. 찾아볼 수 있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라든가 이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미 정부가 달러 약세를 계속 공고히 하게 가게 되면 네. 앞에가 구자가 아니라 이제 팔자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아마 1,050원까지는 아마 시간의 문제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원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게 되면 수출 기업들한테는 일정 부분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네. 분명히 그 환율로 인한 그러한 수출 그 감소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꼭 이 원화 강세가 그 시장에 또 좀 향후 어떻게 미칠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밴드를 1,050원 선으로 봐주신 거 맞으시죠? 그 정도까지 가면은 당국의 어떤 계획 변개가 있을까요? 그래서 딱 50원 선 잡아주신 거세요? 아니에요. 1,050원? 환율 조작국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작국. 일정 부분 구두하다가 살짝 네. 가겠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그 달러 같은 경우를 더 하단으로 오히려 80달러까지 거의 보게 되면 우리도 원달러 환율이 1,0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1,050원은 가겠지만 1,000원은 결국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지속되느냐 그거하고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원화가 강세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출주들의 주가 타격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베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원화 강세니까 외국인들 결국에는 대형주 바스켓 매매 때문에 전혀 영향 없습니까? 수주 주가에는요? 잘 네. 보시면 지금 거래소가 1.거의 5% 상승하는데 상승 종목이 280개예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이 550개입니다. 즉 시장이 뭔가 왜곡돼도 엄청나게 잘못 왜곡돼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 수익이 잘 안 나 이러한 얘기를 제가 자꾸 듣는데 잘 보시면 그냥 대형주 우리가 말하는 진짜 우리나라 기본적인 대형주를 물리더라도 매매할 것인가 아니면은 개별주를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자리 잡은 종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안 합니다. 그냥 개별주만 가지고도 이번 주에 7개 종목이 수익 났는데 결국 자리 잡은 종목을 해야지 이렇게 상승 종목이 작은 자리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화 조금 강세는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함께 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을 볼까요, 전문가님? 너무 강해서 왜 계속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특히나 이 수익을 같이 다 즐기고 계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심만 하다 못 사신 분들도 많으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 증시 왜 이렇게 유독 강할까요? 예, 결국은 저금리와 이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팅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코로나가 아직은 시장을 굉장히 우리나라도 뭐 600명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인데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만 그걸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연준이라든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하고 경기인데 이 문제가 결국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여기서 저금리에 대해서 지속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시장의 충격 때문에. 또한 유동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줄게 죽지 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진짜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모든 게 소멸되었을 때 경제가 그만큼 레벨업 되냐 했을 때 안 되면 시장은 충격받을 것이고요. 시장이 그만큼 또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연준은 2023년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라도 언제든지 금리 인상이라든가 유동성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시장 충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이것들이 더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딱딱 잡히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지금 시장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고 있죠. 네. 이들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깨져버리면 그건 어느 순간에 까이게 돼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변화 그렇기 흐름이라고 때문에 보죠. 항상 주말 되면은 일정 부분 현금 만들어 놓고 다음 주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고요. 항상 장 끝나고 미증시가 급락 나오면 우리는 그 다음 날 그냥 같이 급락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배팅 들어가는 건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잘 보시면 결국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운수장비,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조선주, 철강주, 그다음에 금융섹터 이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아주 요즘 불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조정 주면 배팅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배팅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깨지면 큰 낭패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개별주들 보면 지금 어지간해서 매매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 자리 만들어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시장에서 한번 시멘트주를 한번 좀 보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자, 한번 이들 쪽에서 내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자, 한일 시멘트 한번 차트 보면 정배열 차트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엄청나게. 그러면 삼표 시멘트 한번 보면 네, 이건 우리 방에서 한 종목인데 거의 이제 이전 고점 갔으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제가 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자, 한일 현대 시멘트 이제 만들었습니다. 정배열 이제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이런 애들을 지금 당장 쫓아가느냐? 잘 보시면 여기서 오늘의 저점 깨지 않게 되면 아마 조금 횡보하다가 다른 종목들 어때요? 풍풍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도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 내지 15%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만 말자.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지금 사가지고 지금 내일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면 아예 사지 마시고 잘 눌림 보고 오히려 이제 올라갈 거예요. 5일선이. 그럼 5일선이 올라가는 며칠 잘 보면 그 자리에서 매수하게 되면 종목이 다른 것들 다 갔어요. 그럼 한일 현대 시멘트는 뭐 문제가 있어서 아니냐? 결국 종목들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네네.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가 있다도 오늘 이 얘기를 저희가 대입할 수 있는 게 조선주가 아닐까 또 싶어가지고요. 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오늘 쫙 종목들을 돌려봤는데 위치가 다 달라요. 종목별로. 그것도 대형주가. 그래서 판단이 쉽지가 않으실 것 같고 여기서 정말 속가내야 되나 탑픽만? 네, 이런 생각도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조선주 훈풍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조금 해주세요. 네,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결국 전체 큰 틀에서 보시면은 결국 왜 철강주가 또 잘 갈까? 그럼 철강주가 가면서 조선주 가는데 그 이면에 보면은 최근에 선박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네. 결국 물동량 증가, 결국 이 물동량이 워낙 배를 줄여놔 가지고 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익을 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네. 결국 이러한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가 잡힐 것이고 코로나가 잡혔을 때 경기가 회복될 것이야. 그런 회복 기대감에 선사들도 또 배에 대해서 발주하고 최근에 또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배를 바꿔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주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은 탈피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때 큰 사이클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눌릴 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탑픽은 삼성중공업을 보자. 다른 종목들도 차트 흐름은 다 똑같아요. 근데 네. 수급이 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삼성중공업. 네, 한번 수급 보시면은
연기금 어느 어지간한 종목들 다 팝니다. 근데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매수 들어오고 투신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그럼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은 결국 여기서 조정 거의 한 일주일 이상 주고 오늘 조금 윗골이 달았는데, 이런 종목은 결국 이 이전 고점 7,410원은 기본적으로 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주봉 보면서 더 큰 그림을 보면은 아마 9,500원 여기까지는 좀 길게 봤을 때 네. 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짧게 하나만 기자재는 더 먼저 갖고 더 높은 단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선 대형주 이렇게 탑픽으로 쓰인 중공업을 공략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더 높은 단에 있는 기자재가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가는 고점에 있으면 회피하고 좀 싼 자리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느 종목 제가 봤을 때 뭐 기자재들도 많이 올라간 종목 있고 좀 안 올라간 종목 있으면 거기서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판별할까요? 네. 자리에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없는 종목이 좋은 것 같다. 또 이렇게 결론 내주셨어요. 큰 그림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도 좀 사자성어 세옹지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있으면 복이 있고 복이 있으면 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 왠지 냄새가 구려요. 구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적극적으로 즐기시되 일정 부분 현금은 진짜 갖고 가자.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승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현금화하고 또 다음 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